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그죠? 31페이지 됐습니까? 예. 1번에서 5번 지문 됐나요? 자, 가지문하고 나지문 두 작품이 나와 있는데, 그죠? 일단은 제가 분리시켜서 가지문 설명하고,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에 나지문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두 지문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은 한 지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잠시 어쩐다고요? 또 했다가 다시 두 번째 지문 보고 다시 문제 푸는 연습.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다시 가지문에, 그죠? 오정환 선생의, 그죠? 예, 병실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더라. 됐니? 예. 자, 이제 이 작품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다시요. 작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오정환 선생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평생 뭐 병원에 살았다 해도 된다? 몰라도 관계없어. 그죠? 북한은 넘어갔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예. 1918년에 태어나가 1951년에 돌아가셨다.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예. 계속 웃고 있는데 소리 내도 괜찮다, 여러분들.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는 보고 가자고 얘기했어? 그렇지. 작품의 제목은 보고 들어가자. 그죠? 예. 자, 작품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병실이라고 돼 있네. 그죠? 예. 발음 잘해야 돼요. 병신이 아니라 병실이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병실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병실은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병실을 가지고 시를 읊었는가, 아니면 병실에서 시를 읊었는가. 그죠? 예. 그건 우리가 작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1형부터 갑니다. 됐나요? 예. 자, 양어장 속에서, 양어장 속 일단 세목강 합쳐놓고요. 속에서 갓 들어온 금붕어, 금붕어 다시 네목강 합쳐놓고요. 그 금붕어. 어항이, 어항 다시요. 세목강 합쳐놓고요. 무척은 밑줄 합니다. 신기한 모양이다. 신기한 모양이다. 다시 밑줄자. 그러면 이때 어항을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야? 오, 금붕어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금붕어가 생각하니? 아니죠. 그 금붕어를 바라보는 누가요? 가자인 내가. 그 금붕어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어항을 참 신기하게 여기는 같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죠. 왜?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자. 자, 이 금붕어라고 하는, 됐나요? 예, 소위 말해서 물고기는, 자, 애초에 어디 있었다라는 거야? 양어장 속에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그러면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붕어를 키우는 공간이 아니야. 키우는 공간이 맞죠. 그죠? 그렇지만 이 양어장은 애초에 자연적 공간은 아니죠. 됐니? 인위적으로 만드는 공간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 이때의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붕어를 키우기 위한 인위적 공간이 된다. 됐습니까? 예. 인위적 공간이 된다. 됐니? 예. 그런데 이 양어장에서, 그죠? 금붕어 몇 마리를 떠서 누군가가 샀겠죠? 자, 그것을 이제 어디에 담았다고요? 어항에 담았더라. 됐니? 예. 그러면 어항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예. 금붕어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자유롭지는 못한 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전의 양어장보다는 어떻다고 더 협소한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그래. 이 어항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다고요? 인위적이면서 동시에 이 금붕어에게 있어서는 어떤다고요? 부자유한, 다시 한다면은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런데 이 금붕어는 그것도 모르나 봐. 됐습니까? 예. 이 어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금붕어가 이 어항이라는 걸 모르고, 그죠? 예. 신기한 듯, 됐습니까? 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붕어가 어떻기 때문이야? 붕어 대가리라서 그런 거야? 그거 아니라 뭐라고요? 너무나도 순수한 존재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까 자고로 하여금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신기롭게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은 경 금붕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렇지, 바로 순수함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예, 병상에 병상살돈할까 초입합니다. 병상이라는 건 뭐야? 병원 침대를 우리가 병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물어보자. 공간적 배경은 직접적으로 제시 안 됐지만 공간적 배경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어디가 된다고요? 병원, 병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 병상의 검온계가 뭐야? 검이라는 건 검사하다, 온이라는 건 온도. 그럼 온도를 검사하는 기계 뭐가 되겠죠? 우리 체온계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병상의 그 체온계, 검온계는 오늘도 도 다져놨까 쳐놓고요. 도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반복이 되는 거죠. 자, 몇 도를요? 39도를 오르내리고 39도 다시다 세모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물어보자. 이때 온도는 누구의 온도이겠니? 화자 자신의 온도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화자인 나는 됐습니까? 화자인 나는 됐나? 예. 체온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어봤더니만은 됐나요? 예. 자, 몇 도를 오르내리더라고요? 39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내리더라. 됐습니까? 그 한마디로 아프다라는 거, 아프지 않다라는 거야. 아프다라는 거죠. 매우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어린아이가 39도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됐니? 예. 물론 어린애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36.5도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이야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온도가 39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다고요? 진짜 말 그대로 불덩이가 돼. 그것이 장기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뇌 손상까지도 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에게 빨리 해열제를 한다고요?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인이라서 39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죠? 견뎌낼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감기 걸려가 39도 온도 돼 보세요. 어떻습니까? 몸이 축축 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은 오늘도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단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뭐 한다고요? 반복되는 일상이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그렇다 그러면은 화자의 병세는 됐나요? 예. 얕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하다라는 것, 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죠? 예. 병세가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병이 중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병이 중하다 줄여보세요. 병중 이렇게 되겠나요? 미안합니다. 예. 오늘 뭐 병과 관련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네. 그죠? 계속 갑니다. 그렇게 이제 오르내리고 거기에다가 느릿느릿한 맥박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느릿느릿한 맥박이라 했으니까 맥박이 팔딱팔딱 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요. 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가고 맥박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느릿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화자의 병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심하다, 병중 됐습니까? 예, 병이 중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링거 하나 꼽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유리 항아리로 피어오르는 물방울. 됐습니까? 야, 재밌다. 보세요. 유리 항아리로. 됐습니까? 예. 피어오르는.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물방울. 됐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여기서 말한 유리 항아리라는 건 뭐야? 어항이야? 그렇죠? 바로 링거병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여기에 링거병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해보자.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소위 말해서, 예. 소위 말해서 링거병 안에 어떻게 한다고? 수액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줄이 연결돼 있겠죠? 그죠? 예.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뽕뽕뽕뽕 했습니까? 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물방울이 올라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뭐하고 똑같아? 어항의 모습과 똑같이. 됐니? 예, 됐어요? 그래서 화자인 내가 지금 뭐를 맡고 있다고요? 링거병을 맡고 있더라. 그래서 링거 안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뭐 한다고요? 흡수하고 있더라. 맞죠? 다시 유리 항아리 안에 됐습니까? 예, 살고 있는 존재가 누가 되지? 금붕어. 됐나요? 그럼 이때 금붕어라는 존재는 누구와 일치하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지. 화자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바로 동일시된 됐나요? 예,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이제 다시 갑시다. 이 금붕어가 어항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유함을 느낀다라고 한다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디에서 부자유함을 느끼는 거지? 병동에서, 병상에서, 즉 병실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화자에게 있어서의 병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됐나요? 예.
저 금붕어에게 있어서의 무엇과 같은 공간이 된다고요? 어항과 같은 공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리고 다시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된다고요? 특히나 금붕어 어떻게 하지? 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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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됐습니까? 나 지금 뭘 달고 있다고요? 수액통 달고 있어. 됐습니까? 예. 이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뭐 나왔습니까? 금붕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다시 이제 금붕어로 넘어갔지? 요 모습이 딱 뭐의 모습이니까? 어항의 모습이니까. 됐나요? 예. 그리고 다시 그런 모습 속에서 금붕어는 누구의 모습과 일치된다고요? 화자인 나의 모습과 일치된다. 그럼 이후에 금붕어에 관한 이야기는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고요? 화자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갑니다. 금붕어는 아득한 꿈기를 모조리 뭐 한다고요? 먹어버리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금붕어가, 그죠? 예. 자,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럼 물어보자. 뭘 먹어버리는 건데? 저 앞에 어항 속에 있으면서 탄다고 해서 빠끔 이러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알아요. 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먹이를 먹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예. 그러나 이제 화자 입장에서는 뭘 넣는 거야? 아, 그것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먹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됐어. 그러면 아득한 꿈길을 모조리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게 있어서의, 즉 금붕어에 있어서의 꿈길이라는 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금붕어는 그 꿈길을 다 먹어버린다. 더 이상 뭐 한다고요? 꿈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금붕어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일치된다 그랬어? 화자 자신의 모습. 그래서 화자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뭐를 꿈꾸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희망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꾸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고 있죠. 됐니? 예. 나라도 그렇겠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병원에서 맨날 지내야 되는 인생. 됐니? 예. 무슨 꿈을 펼쳐야 되겠나라는 거죠. 됐나?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먼지에 끓은 초상, 먼지에 끓은 다시 밑줄 짝. 됐습니까? 예. 뭐예요? 처음에서 시커먼, 어두운. 됐나요? 먼지에 앉은. 됐습니까? 그러한 초상. 됐나요? 예. 이때 초상은 다시 누가 되겠어? 마주 대하야라고 했으니까 그건 누구의 모습이 되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보더라도 됐습니까? 예. 밝고 하얀. 됐나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마치 먼지가 어떻다고요? 앉은 듯한. 됐습니까? 예. 그러한 소위 말해서 뭐야? 얼룩덜룩한 모습이더라. 다시 한다면 초췌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더라. 됐습니까? 예. 초췌하기 그지없는 나의 모습이더라. 됐나요? 예. 다시 그렇게 초상과 마주 대하여 또 그림자를 잃은 청자의 화병이 됐습니까? 꿈이 물어보자. 이때 그림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햇빛에 비치는 청자의 그림자를 이야기할까? 아니죠. 청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색을 띠지? 푸른색을 띠죠. 바로 그 푸른 빛을 잃어버린 됐습니까? 예. 그것이 사라져버린 만다고요. 청자로 만든 화병. 화병이 뭐예요? 꽃병.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다시 갑니다. 예. 청자빛을 됐니? 예, 없는 그런 청자로 만든 병 됐나요? 예, 됐나요? 예, 일종의 화병, 꽃병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다시 누구의 모습과 또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어? 화자 자신의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지금 이 작품에 자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했지? 병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병실의 일종의 뭔다고요? 데코레이션 아닌가? 됐습니까? 예.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화병이 하나 놓여있지만 그 화병의 모습은 어떤다고요? 밝은 푸른 빛을 띠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거야? 어둡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니? 예. 다시요. 그 화병이 하나. 그리고 오늘도 다시 시든 카네이션 다시 세모깡 해쳐놓고요. 이 시든 카네이션의 꽃다발을 만다고요. 뱉어버렸다. 됐습니까? 예.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어? 자, 여기에 청자로 된 만다고요. 소면에서 화병이 있는데 됐니? 예. 거기에 꽃이 어떤다고요? 아무래도 있었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이 꽃이 뭐 해버린 거야? 시들어 버렸더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이걸 뱉어버렸다 그랬으니까 얘를 뭐 한다고요? 없애버렸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만 남게 되겠어?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꽃이 존재하지 않는 빈 화병만 어떤다고 남아있는 모습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예. 자, 또 전체적인 분위기 어때요? 또 뭔가 우중충 됐으니까 뭔가 되게 어둡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럼 생각해보자. 됐니?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뭔다고요? som에서 먼지 앉은 이 얼굴을 대해서 맞습니까? 예. 저기 뭐가 있다고요? 청자화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청자화병이 아름답니? 아니야. 그 청자색의 그림자를 만다고 잃어버렸어. 맞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은 아름다운 카네이션 한 송이 또 꽂혀 있으면은 또 분위기가 또 쓱 따라지겠네? 그런데 시든 카네이션이 있고 그것을 어떻다고요? 다시 벗어버리죠. 그죠? 부어버리죠.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결국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우중충한 자신의 얼굴의 모습과 그리고 어떤다고요? 빛을 잃어버린 청자 화병 하나 정도가 남아있더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병실의 분위기더라라는 거죠. 자, 어떤 모습과 일치되는 거야? 화자 자신의 어떤 모습과 어떤다고 일치되는 공간의 분위기가 나타났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제 사연 갑니다. 유연한 다시 밑줄자. 유라고 하는 것은 극할 유자입니다. 됐니? 예. 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자문 읽으면은 어떻게 했지? 하늘천 따지 거물현 이러잖아요. 됐습니까? 그래. 유연할 때 현이란 거물현자야. 그런데 이거는 검 따라 해석하지 말고 극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딥, 진하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다시요. 그 극한 꽃향기를, 됐니? 꽃향기 달 동안 깡 쳐놓고요. 됐니? 예, 감각적 이미지 해보자. 후각적 이미지. 됐습니까? 예. 꽃향기를 입에 물고도, 문제는 충충한, 됐습니까? 예. 충충 앞에다가 뭐가 떠오르니까 우중충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 충충한 먼지와 충충한 먼지 다시요. 세모깡 쳐놓고요. 회색의 기억밖에는 회색의 기억 다시요. 세모깡 쳐놓고 합니다. 기억은 기억인데 어떤 색으로 포장해놨어? 회색이다. 그럼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명하다는 거 선명하지 않다는 거야. 선명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다시 그 우중충한 먼지와 그 다음에 그 회색의 기억밖에는 없는 됐습니까? 예. 이그러지고 파리한 뭐 한다고요? 얼굴. 그럼 물어보자. 이때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 된다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 자신의 얼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어디에서 입에는 됐습니까? 예. 입에는 뭐를 물고 있다고요? 그래. 입에는 극한 됐나요? 예. 뭐를요? 향기라고 하는 것을 물고 있지만 됐니? 그러나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우중충한 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잿빛, 회색빛에 만다고요? 기억밖에 남지 않은 됐니? 예. 그래서 이그러지고 다시 한다면 얼굴 인상이 어떤다고요? 어그러지고 거기에다가 파리한 됐습니까? 물론 저하고는 좀 다르지만 됐나요? 예, 저는 어떤 서울한, 도쿄한 됐나요? 파리한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리한 됐나요? 예, 됐나요? 물론 저 얼굴은 그렇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예. 제 얼굴에서 파리함이 나타나면 이거는 큰일 난다. 됐니? 예.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은 좀 파리하네요. 그죠? 예.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그래서 파리한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 그럼 좋은 얼굴이야? 좋지 못한 얼굴이야? 좋지 못한 얼굴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이 또 다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주 자신의 모습이더라. 됐니? 예. 자, 마지막 갑니다. 금붕어는 지금도 어느 꿈길을 따르는가요?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갑시다. 꿈길을, 됐나요? 따르는가요?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저 앞에서 금붕어는 뭐 했어? 꿈길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이 말은, 됐나요?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붕어는 지금도 어느 꿈길을 따르는가요? 안 따르겠죠?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한다면 자신이 가야 할 꿈의 길을 뭐 한다고요?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책갈피에는 됐나요? 청춘이 뭐 한다고요? 접혀 있더라. 청춘이 접혀 있더라. 다시 밑줄 쫙 됐니? 그럼 다시요. 이때 청춘은 누구의 청춘이 된다고요? 화자 자신의 청춘이 되겠죠. 그러면 화자에게 있어서는 젊은이라는 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다면 젊음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그거까지 톡톡 끊어주기 바랍니다. 자, 요까지 만약에 시가 끝나면 이 시는 어떤 시가 되겠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시가 되죠. 됐습니까? 예. 이 시는 별 볼 일 없으면 낮에만 다니면 되지. 그쵸? 예.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 시가 여기서 맞춰 따라간다면 너무나도 된다고요? 우울한 시 아니겠느냐. 됐니? 예. 자, 이제 마지막 한행이 문제가 되죠. 밑줄 쫙 쳐놓고 별표 하나 쳐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맨 마지막 이 한행이 됐나요? 예. 모든 것을 바꿔준다. 자, 이제 화자는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앞에서 병실 내부의 공간을 살펴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랬더니 화자 자신의 모습과 거의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해. 됐니? 예. 한쪽에 놓여있는 어항에 있는 금붕어도 딱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야?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병실 안의 내부 공간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중충하게 그지없는 어두운 어떤 분위기. 됐습니까? 예. 그런데 갑니다. 창밖으로 창밖 같은 깡 합니다.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외부가 되죠. 됐나요? 그럼 외부 세계는 포도알 다시 미술 쫙 됐네. 한데 몰려서 어우러져서 됐습니까? 예. 서로 뭐 한다고요? 파르르 됐나요? 떱니다. 파르르 떱니다. 다시 밑줄 쫙 됐니? 예. 그럼 파르르 떤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움직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됐나? 예. 다시 한다면 생명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됐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 되는 거지. 자, 병실 안에 됐나요? 공간은 됐습니까? 즉 내부 공간은 어떻다는 거? 전체적으로 어두움의 이미지야.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중충하게 그지 없어. 그러나 창밖은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 공간이 되죠. 됐습니까? 예. 뭐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포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어떤다고요? 존재하는 공간이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화자는 뭐를 보고 창밖에 그 포도의 생명력을 보고 새로운 뭔가를 깨닫지 않겠냐라는 것이 뭐 생각입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서 끝나버렸죠.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 다 됐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끄셨다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자고 문제 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자, 저는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번 문제, 뭐를 통해서 가를 가지고 먼저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럼 선지 1번 갑니다. 보세요. 자, 가는 밑줄까요? 공간 이동에 따른, 공간 이동 따른 밑줄짝, 주변 풍경 다시 밑줄짝 준비 바랍니다. 자, 이때 공간 이동이 한다 그러면 화자가 뭐 한다고요? 움직인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화자는 지금 어디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 병실 안에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공간 이동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 됐습니까? 두 번째 선지 2번. 가에는 문장을 도치 밑줄짝 됐나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도치된 문장이 있어요? 도치된 문장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X 됐습니까? 예. 선지 3번. 가에는 어조를 달리한다. 어조 달리 다시 밑줄짝 쳐놓고요. 시상 전개 변화 주고 있다. 그럼 다시요. 여러분들 내가 어조는 항상 어디에서? 서술어에서. 됐습니까? 어조는 항상 뭐라 그랬어? 서술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니? 서술어의 모습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나? 제일 첫 번째 1년 모양 이구나. 제2년 먹어버린다. 제3년 뱉어버렸다. 됐습니까? 제4년은 파리한 얼굴 명사로 끝. 그 다음 제5년의 일행 따르는 가요. 그 다음 파르르 떱니다. 됐습니까? 서술어 형태 다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겠나? 예. 그럼 어조 변화 있습니까? 예. 됐나요? 그러니까 어조 변화를 통해서 시를 써내려가는데 변화 주고 있다. 당연히 이야기가 되겠죠. 됐니? 그럼 선지 3번 일단 동그라미. 선지 3번 갑니다. 가에는 의인화된 청자에게 미쳤까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밑줄자. 일단은 저 앞에 금붕어를 의인화된 대상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됐니? 그러면 동시에 됐니?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러면 선지 4번 X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선지 5번 갑니다. 가에는 미쳤까요? 자연의 모습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 됐습니까? 일단은 색채어라고 하니까는 뭐 나와 있어요? 저 앞에서 청자빛의 그림자 없어졌다고 얘기했지. 그죠? 예. 그러면 아니고. 그 다음에, 회색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 됐나요? 예. 그런데 이때 회색의 기억은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야?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됐니? 그러면 자연의 실상을 어울리는,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답 나왔네. 몇 번이 된다고요? 3번 거.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가지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선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2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보기 내용이 자, 가는 어쩌고저쩌고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죠. 그죠? 예. 그냥 뭐에 대한 설명이야?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설명이잖아. 근데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벌써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됐으니까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보기 내용보다는 1차적으로 어디에? 선지 내용에 바로 들어가 줘라. 됐습니까? 우리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시간 뺏길 필요 없더라. 내 주의도를 거기서 뺏갈 필요는 없더라. 그죠? 어디를 본다고요? 선지를 바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그러면 선지 1번 일단은 갑니다. 가. 됐나요? 내용만 여러분들 충실하게 보시면 돼요. 어항으로 들어온 금붕어가 뻐끔거리는 모습. 됐습니까? 그것을 아득한 꿈길을 한다고요? 먹어버리는 모습으로서 제시했더라. 좋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는 그렇게 보자라는 거야. 그렇게 보지 말자는 얘기야. 그렇게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됐니? 예. 그것은 다시요. 병실에 누워서 못다이는 꿈을 떠올리면서 뭐 한다고요? 그 꿈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야? 아니면 그 꿈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한 화자의 모습이야? 그렇지. 더 이상 꿈을 찾을 수 없다라는 모습을 자각한.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모습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겠니? 예. 저 앞에서 금붕어는 누가 일치된다고 그랬어요? 화자 자신과 일치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금붕어가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버렸듯이. 나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 꿈을 꾼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 내게 있어서의 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저 밑에 보게 되면은 책갈피에다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덮어버리고 라고 하는 까지 나왔잖아요. 됐니? 예. 됐고요. 선지 2번. 오늘도 39도를 오르내리는 거몽개와 오늘도 시든 카네이션을 뱉어버린 화병의 모습은 또 누구의 모습과 일치하겠니? 그렇지. 화제의 모습과 또 일치되지 않겠니? 그것은 계속 지속적인 병으로 인해 생명의 활기를 미쳤까요? 생명의 활기를 잃어가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거다. 맞니? 예. 저 앞에서 병이 깊다, 병깁, 병이 중하다, 병중 됐습니까? 예.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선지 3번. 청춘이 책갈피에 접혀 있다.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네. 됐습니까? 예.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화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참고로 오장환 선생이 그죠? 예. 1918년에 태어나서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됐니? 예. 향년 34세. 오늘날 따진다면 정말로 젊은 나이가 되죠. 그런 사람이 병원에서 거의 오랜 세월 동안 투병했더라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청춘이 책갈피에 접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병으로 입원한 까닭에 젊음을 제대로 누린 적이 있다? 없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걸 제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 꿈이라고 하는 것을 꿀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했나? 예. 됐죠? 자, 그러면 선지 3번까지 내용 맞으니까 선지 4, 5번은 나 작품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예. 다음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기니들이 미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어이구야. 또 보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네요. 그럼 우리는 바로 뭐로 가자? 선지 내용으로 들어가자. 됐니? 자, 기억에 우중충한, 충충한 됐습니까? 예. 자, 그것으로부터 층층이를 어떤다고 연상해보자. 됐습니까? 예. 자, 다시 갑시다. 그 앞에서 우중충한, 충충한이라는 것을 뭘 꾸며주고 있다고요? 뭘 꾸며주고 있어? 그래, 충충한, 뭐 한다고요? 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럼 이 되겠네. 자, 우중충한, 됐습니까? 예, 충충, 이렇게 갖다 붙이겠죠? 예. 그 다음에 먼지. 자, 이러면은 이 먼지의 색깔적인 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시각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다. 맞습니까? 예, 시커무리하다. 맞나요? 예. 됐니? 예. 그런데 이때 충충을 층층으로 바꿔내 볼게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 층층이 쌓여있는 먼지,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 되겠죠. 그래서 층층이를 연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침침한 느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중충하다라는 것을 침침한 느낌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먼지가 두껍게 쌓인 느낌도 떠올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됐네요. 그죠? 다음. 니은에 됐습니까? 예. 뭐가요? 포도방울이, 포도알들이 됐습니까? 바르르른 포도알에서 떠올릴 수 있는 미쳤까요? 생명감의 여린 느낌을 부여하고 있는 거다. 됐나요? 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활기차기보다 나타난다고 그래도 나타난다고요? 됐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이것도 모습이죠. 저를 포도로 생각해 볼게요. 그죠? 이런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게 파르르. 이래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것은 바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르. 됐나요? 그러니까 미세한 뭘 느낄 수 있는 거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4, 5번은 됐나요? 예, 그러니까 3, 4, 5번은 다 됐고요. 그죠? 예, 그건 나중에 또 나작품을 보면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4, 5번은 나작품과 다작품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우리 지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예. 자, 나 지문 갑니다. 됐나요? 잠깐 보고 갈게요. 송수건 됐습니까? 예. 수건이 아니야. 그죠? 수건 됐습니까? 예, 됐니? 그 다음에 작품 제목 갑니다. 등꽃 아래서라고 했다. 그죠? 예. 그러면 등꽃 다시 일단 그 네모가 요청되면은 자, 시적 대상이 뭐가 될 수 있겠어? 등꽃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거기다 등꽃 아래서라고 했으니까 또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지. 공간적 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러므로 등꽃이 뭐예요? 등꽃이. 그렇지. 등나무 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등나무 꽃 봤니? 등나무 꽃 못 봤어요? 보통 학교 운동장 한쪽에 휴게 쉼터 같은 곳에다가 등나무 된다고요? 심어 놓지 않나? 아니면 어디 공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사람들 벤치 주비를 해가지고 등나무 딱 심어 놓지 않나요? 요즘 학에서 잘 본 적 없는 것 같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그죠? 예. 보통 등나무는 됐나요? 예. 우리 말한 기둥을 하나 여러 딱 세워 놓죠. 됐나요?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등나무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원의 벤치 같은 곳. 그래서 등나무로 해서 주로 뭘 만들어줘?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얼개를 놓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쪽 기둥과 또 한쪽 기둥에다가 뭐 한다고요? 등나무를 심어 놓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그죠? 등나무 하나가 됐니? 예. 좀 부러뜨려 볼까? 그죠? 예. 등나무가 된다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됐습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타고 올라가죠. 됐니? 예. 그런데 하나를 심으면은 실적으로 잘 안 돼. 그래서 탄다고요? 또 하나를 탄다고요? 이런 식으로 탄다고 또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됐니? 예, 됐어요. 예. 그래서 밑둥이를 보게 되면 일단 좀 굵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된다고 좀 가늘어지는 모습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등나무가 이런 식으로 탄다고요. 저면서 뻗어가죠. 이쪽에서도 탄다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탄다고요. 이런 식으로 타고 가죠.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여기에 잎이 지게 되면 어떤다고요? 소면에서 녹색으로 탁 덮이게 되죠. 됐니? 거기에 됐나요? 예. 대략 5월달 초순쯤 되면은 됐니? 예. 등나무 꽃이 핍니다. 됐어요? 예. 근데 그 꽃 색깔 어떤 색깔이지? 혹시 아니? 흰색입니까? 어헐. 어떤 색? 그렇죠. 보랏빛이 나죠. 됐나요? 그래서 파란색 느낌이기도 하고 보라색 느낌이기도 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색깔. 됐나요? 예. 됐나요? 예. 그러면서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지? 마치 포도송이처럼 어떤다고 밑으로 이렇게 달리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다고요. 쭉쭉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쳐져 있더라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금 확대시켜 보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니? 예.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고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나? 예. 마치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줄줄줄 달려 있을 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요게 이제 등나무꽃에 해당돼. 그리고 저 등나무꽃에 가게 되면은 뭐가 있어? 벌들이 어떤다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됐니? 예. 어쩌면은 호박벌, 다양한 벌들도 어떤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다 해가지고 뭐 벌이 쏘거나 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화자는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등꽃 아래에.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래도 벤치가 있을 것이고, 벤치에 아무래도 이렇게 앉아있나 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이제 화자는 뭐를 봤을까? 그렇지, 등꽃을 봤겠지. 그래서 등꽃이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한껏 됐나요? 예.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다. 구름의 나들이 다시 밑줄 자. 구름이 어딜 간다고요? 나들이를 간대요. 수법 이야기해 보세요. 의인법 됐습니까? 예. 그래서 구름의 나들이가 만다고요. 보기 좋은 날. 그러면 좋은 날 이유는 날씨가 맑은 날이야? 아니면 어두운 날이야?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좋은 날, 오빠가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좋은 날 됐나요? 예. 좋은 날. 자, 등나무 아래 다시 또 까 쳐놓고요. 공간집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나?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됐습니까? 예. 그럼 뭐자? 뭘 본다고요? 등나무 꼭 봐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서서 보면 가닥가닥이 꼬여서 넝쿨져서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하면 평범하지가 않아. 흔하지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생각해봐. 그럼 이 등나무들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 이리저리 얽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여기 만약에 그죠? 이런 어떤 철봉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철봉들을 전부 다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다 이렇게 얽어맸겠지. 됐나요? 예. 됐나? 예. 옳다라는 이야기야.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넝쿨져서 뻗어 있는 것이 참 어떻다고요? 범상치가 않아. 됐습니까? 예. 평범하지가 않아. 흔하지가 않아. 됐니? 자, 거기까지 톡톡 끊어주기 바랍니다. 됐니? 예. 자, 그 모습은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화자는 됐나요? 예. 자, 뭘 보고 있다고요? 등나무에 꽃을 탄다고요? 보고 있고, 그죠? 예, 만다고요? 아하,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나? 예사롭지 않더라? 평범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냥 갑니다. 철없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세요.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그럼 물어보자. 이때 주걱주걱은 의태어 맞아 안 맞아? 맞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철없이 어탄다고요?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그럼 물어보자. 이때 눈물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씌워보니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슬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다시 말한다 그러면 뭘로? 슬픔도 이래 되겠죠. 됐나요? 예. 계속 갑니다.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물어보자. 잘게 부서진 게 뭐예요? 눈물. 맞습니까? 예. 그렇게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라고 이야기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눈물이 어떻다고요? 잘게 부서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눈물적 상황이 뭐였다라는 거야?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만다고요? 구슬 같은 됐습니까? 예. 여러분 됐나요? 예. 그러한 보조관님이 되겠죠? 소리가 만다고요? 들리더라. 맞죠? 그러면은 이때 구슬 같은 소리는 이전에 눈물을 가는 같은 모습이야, 다른 모습이야? 상반된 모습을 알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럼 다시요. 눈물을 가지고 내가 슬픔이라 봤다면 이제 슬픔이 어떤다고요? 부서지고 사라지고. 이제 뭐가 나오겠니? 기쁨.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겠더라. 눈물은 다시 뭐하고 연결시켰다고요? 슬픔과. 되겠죠. 됐니? 예. 그럼 물어보자. 이게 누구의 모습인데요? 화자의 모습이잖아요. 됐니? 그럼 봐봐라. 그 앞에까지 화자는 뭘 봤다고요? 등나무의 모습을 봤어.
됐니? 예. 그걸 계기로 이제 화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요. 잘게 부숴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이제 슬픔에다가 기쁨을 반반씩 뭐 했다고요? 버무리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짬짜면 아니고. 됐습니까? 예. 슬픔과 거기다가 기쁨을 이제 왜 슬픔 기쁨인지 알겠지? 눈물 뭐라고요? 슬픔. 구슬 같은 소리 기쁨. 그것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이거 되게 웃기잖아. 야, 슬픔, 기쁨, 형태가 있어 없어? 형태가 없잖아. 추상적인 것이잖아. 근데 그것을 반반씩 됐습니까? 버무렸대요. 됐나요? 버무리려면 진짜 말 그대로 짜장면이나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구체적인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수상적 대상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버무린 또 뭐라 그랬어요? 색깔로.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돼서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뭘로 바꿔놨어? 시각적인 의미로 바꿔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그 색깔로 자 보세요. 연등날. 연등제 알죠?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 4월 초파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다 길거리에 등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도 보니까는 4월 초파일 해가지고 여기 길거리 시청까지 쭉 해가지고 다 한다고요? 그래, 연등 다 달아놨더라. 됐니? 그래서 연등날 종이 등에 불빛이 뭐한다고요? 흔들리듯 듣다더니 깡 맞춰놓고요. 됐니? 예. 그럼 얘 비조편이잖아요. 물어보자. 뭐가요? 뭐가요? 화자는 다시 뭘 보고 있다고? 등꽃을 보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야, 슬픔과 그 다음에 기쁨을 뭐 한다고요? 반반씩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버무려 놓은 그 색깔로 연등날 종이 등을 어떻게 한다고요? 딱 걸어놨는데 얘가 어떻게 한다? 흔들리듯이. 됐니? 예. 또 내 가슴에 기쁨 같은 또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됐니? 예. 그래서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됐니? 예. 그럼 다시요. 그럼 반반씩 녹아 흘렀다라는 것을 뭐 얘기하는 거야? 기쁨만 드러내고 슬픔만 드러내고 기쁨과 슬픔이 서로 어우러지는 됐나요? 그럼 복합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니? 예. 그래 보자. 이 등나무 색깔이 결국은 무엇? 바로 슬픔의 빛깔의 하프와 됐나요? 기쁨의 빛깔의 하프가 됐나요? 어우러진 됐나요? 예.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진 뭐한다고요? 복합적인 됐나요? 예. 무엇을? 그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한 거다. 근데 그것이 딱 누구의 모습과 일치된다고? 화자 자신의 어떤 정서와도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뭐 한다고요? 기쁨과 슬픔이 반반씩 드러낸. 그럼 역으로 어떻나 기쁨과 슬픔이 반반씩 남아있는.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됐나요? 예, 남아있는. 그래서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 내린. 이때 평발이라는 거는, 자, 이거 보세요. 이때 평발은 여러분들 말하는 풋. 됐습니까? 평평한 풋. 됐나요? 예. 그거 아니다. 됐어요? 예. 이거 뭘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기 등나무 있는 데 한번 가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위에다가 뭐냐면은, 원래 등나무가 있으면은 햇빛을 뭐 한다고요? 막아주죠. 됐습니까? 그런데 등나무가 없는 겨울철은 어떻게 햇빛 맞아줄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문빨 있죠? 문빨 있죠, 그죠? 문에다가 걸어가지고 탄다고, 내 외부로 탄다고 잘 보게 하지 않는 것. 됐습니까? 옛날 같은 커튼 같은 거, 됐니? 예, 발, 됐나요? 예. 그래서 발을 여기다가 탄다고요? 쭉 올려놓죠, 여기다가. 이해되겠니? 됐어요? 예. 그래서 등나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 평발이 햇빛을 막아주는 거고요. 됐니? 예. 근데 어떻게 한다고? 등나무 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발은 큰 의미가 없죠. 됐니? 예. 바로 이 등나무 꽃의 잎사귀나 꽃들이 어떤다고요? 빛을 다 막아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평발 밑으로 쳐져 내린 득고성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야, 재밌다. 그러니까 이 등나무 꽃을 어떤다 보고 난 후에 화자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다고? 복합적 감정 상태로 바뀌었더라. 되겠네요. 이제 이해됐니? 됐어요? 예, 됐어? 그럼 물어보자. 화자에게서 이러한 복합적 감정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은? 그렇죠. 등꽃을 바라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등나무 아래서 등꽃을 바라봤을 때 관리가는 거겠지. 이해됐니? 예. 됐나? 그 다음에 갑니다. 보세요. 예. 밑뿌리야. 됐습니까?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그때 밑뿌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 아무래도 이것 아래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것은 화자가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 거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추측하는 거야. 절제 없이 그냥 쭉 뻗어 있겠지만, 가정이죠? 됐나요? 그렇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의 튼튼한 줄기가 꼬여서, 이제 보겠니? 아랫도리에 튼튼한, 됐습니까? 두 개의 줄기가 꼬여서, 됐니? 그대로 갑니다.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은, 뭐의 모습이에요? 통나무의 모습이잖아요. 됐니? 예,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야, 여기서부터 다시 밑줄 쫙 치는 거 별표. 그렇다. That's alright. 됐습니까? 뭐예요? 깨달음의 내용이 되겠죠. 됐니? 그렇다. 뭐가? 너와 내가. 너 안에 다시 내목강 쳐놓고요. 너 안에 합쳐보고자. 너, 나, 너 합치면은 우리. 그렇죠. 우리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됐니? 그럼 이때 꼬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가 나가 맨날 꼬이노. 됐습니까?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겠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겠죠. 서로 탄다고요? 얽어지는 속에서. 다시 하면 함께하는 그 속에서. 다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탄다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됐습니까? 예. 좋은 꽃들은 오히려 뭐 한다고요? 피어나지가 않더냐. 다시 유추적 방법이죠. 등나무가 이렇게 두 가닥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맞습니까? 저 아름다운 무엇을 피어내듯이 등꽃을 피어내듯이. 너와 내가 서로 어떻다고요? 꼬여서 어우러져서, 됐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다고요? 어우러진다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좋은 꽃들과 같은, 됐나요? 예. 그런 아름다움을 만다고요? 드러내지 않겠니?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같은 것,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찾아내지 않겠니?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의 현상 속에서 뭘 깨달은 거야? 인생의 모습을 깨달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 등나무가, 됐니? 예. 꼬여서,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등꽃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어내듯이. 그래서 우리도, 됐습니까? 서로 얽어져서, 됐니? 예. 됐죠? 예.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어우러져서. 됐니? 예. 그래서 어우러진다면, 됐나요? 예. 등꽃과도 같이 아름다운, 됐나요? 예. 그러면서도 기쁨의 그 일들 이루겨내지 않겠니? 됐습니까? 예.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자연적 현상에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방법을 뭐라 그런다고? 유추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자연적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유추해내고 있더라. 됐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다시 밑줄자. 피어난다는 거, 피어나지 않다는 거야. 피어난다. 설주 표현이란 거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또 다시 떠날까? 안 쳐놓고요. 됐으니까 one more. 됐네요? 예. 구름이 이제 내 머리 위에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한다고요? 저 하늘에 구름이 탄다고요? 예, 이걸 밟고 가나 보다. 됐니? 예. 또 서법 이야기해 보세요. 의인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문갑이란 건 뭐예요? 저 장롱 속에서. 됐습니까? 예. 파란 옥빛구슬 다시 내목강 여쳐놓고요.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다시 하자는 뭘 쳐다보고 있다고? 평발 위에 구름이 평발을 나타난다고요? 그래, 건너가는 모습.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뭘 끄집어내서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구슬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화자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이곳이죠. 그러면은 이때 평발이 일종의 뭐가 된다고요?
문갑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파란 옥빛 구슬은 멀리 가는 거지? 등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있습니까? 예. 됐니? 그래. 문갑 속에서 그 사이에 피어내리는 만다고요? 등꽃의 모습. 됐니? 예. 그러면서 거기에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리더라. 됐습니까? 예. 은은한 소리. 감각점 이야기해봐. 청각. 그럼 다시요. 파란 옥빛 구슬 감각점 이야기해봐. 시각. 그러면은 파란 옥빛 구슬을 뭘로? 소리가 들린다라 했으니까 뭘로 바꿔놨지? 청각적 이미지. 그러면 이 작품은 시각의 청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공학적 이미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예. 그래. 그래서 등나무 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도 서로 뭐 한다고요? 어우러져서 함께 어떤다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일, 좋은 일, 기쁜 일, 맞습니까? 예.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그죠?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잠시 스탑 시켜놓고 나머지 문제 마저 풀어보고요. 그죠? 예.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제 설명 다시, 자,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선지 3번으로 썼단다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났죠? 됐니? 그러면 이제 나 지문에 대한 것만 보자. 나는 감각적 심상으로 밑줄 자, 시상을 마무리했더라. 자, 시상을 마무리했다 그랬으니까 어디 보면 된다고요? 맨 마지막.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나왔다고요? 그렇지. 청각적 이미지.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렇다면 선지 3번 내용 맞다는 거 알 수 있겠나? 예. 자, 다음 2번 문제. 자, 앞에서 가지문을 가지고 선지 1, 2, 3번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이제 뭐 남았다고요? 4, 5번. 나지문 가져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랬더니 나에서 눈물이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됐니? 예. 자, 보세요. 격정적 감정. 격정적 감정. 다시 세모깡. 합쳐니까합니다. 격정적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가슴에서 울컥울컥하는 감정이야.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눈물, 슬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격정적 감정에 휩쓸려서 삶의 의지와 방향마저 잃고 말았던 에잉?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삶의 의지와 방향마저 잃고 말았던 화재 지난날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죠. 됐니? 그럼 선지 4번 틀렸다. 어려운 거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선지 5번 그러면은 또 구름이 내 머리 위에 평발을 밟고 간다고 여기며 구슬이 그 구슬의 은은한 소리를 상상한 것에서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지. 편안한 마음 아니겠니?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된 화자의 내적인 심리 상태.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문갑 속에서 꺼내놓은 그 푸른, 됐나요? 옥빛의 구슬. 거기서 은은한 소리가 들려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럼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5번 문제. 어이구야, 얘는 디귿, 리을, 미음이 됐나요? 예, 다 지문에 있는 거네요. 그럼 잠시 넘어야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자, 나와 A를 비교한 것이라고 했는데 A는 다 지문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뭘 봤죠? 나 지문을 봤죠. 그럼 나 지문을 가지고 먼저 탄다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해보자. 됐니? 예. 선지 1번 갑니다. 나에는 미술까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빚어지는 뭐에 대해서? 아름다움. 그럼 이때 대상은 뭐가 되지? 그렇죠. 뭐라고요? 연등이라고요? 등꽃이라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빚어지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 주목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선지 1번 일단 동남이, 선지 2번. 나 작품은 대상과 화합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됐니?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더라 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거죠. 대상과 화합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럼 잠깐만. 이 작품의 실제 대상이 되는 건 뭐였죠? 등꽃이었잖아요. 그럼 화자는 등꽃과 화합을 이루는 거야? 아니죠. 등꽃의 모습에서 뭐를요? 우리 인간 삶의 모습을 유추해낸 것이잖아요. 됐니? 그래서 등꽃들이 서로, 등나무가 서로 된다고 얽어져서 아름다움을 된다고 드러내듯이. 그래서 우리도 맞아라는 거야. 등나무 같이 어우러지자는 얘기야? 아니죠. 등나무 같이 우리 서로 어우러져서, 됐니? 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건 선지 2번 X.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선지 3번 갑니다. 나에는 대상과의 갈등과 다툼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싸움이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4번. 나에는 자신의 생명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대상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마음껏 발산한다고요?
등꽃이 지금 생명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예. 등꽃은 그냥 뭐 한다고 일단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의 생명력을 마음껏 드러낸다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거. 됐니? 그러면 손주 4번 X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5번. A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설명은 다의 A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그러면 나의 설명을 본다 그러면 안타 없다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화자와의 거리를 조절해 나가는 모습에 질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 맞네. 그죠?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잖아.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이 된다고요? 1번, 5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5번 문제는 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다는 여러분들의 수필 지문이니까 수필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자, 다시요. 가나지면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